윤석열 씨가 진짜 아프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교로워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두 분에 대한 견해를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이미 뭐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검찰이 소환하니까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재벌 수사 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걸어서는 검찰에 못 나가겠다. 내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묵묵부답한 채로 이상득처럼 검찰에 들어갈지언정 서서 걸어가지는 않겠다. 서서 걸어가다가 프라다 신발이 벗겨지는 최순실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나와서 뭐 검찰 특검 수사는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퇴원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입원비가 150만 원, 많게는 뭐 적게는 65만 원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데 병원으로 쏙 숨어버리는 그렇게 위풍당당한 피고인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재벌 총수들이나 가능한 예. 일인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반열인 것이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방문 조사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다른 헌법 제발로 걸어와서.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뭐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특검이 김건희 씨 신병에 대해서 약간 경쟁이 붙어 있는 모양새인 것 같던데요. 저는 이거 특검에서 수사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암 환자도 수술 마치고 일정 기간 지났으면 나가야 되고 재입원하기가 병원에서요? 힘듭니다. 아, 그렇죠. 의료 그 서비스라고 심지어 하는 게. 저에 하여튼 가까운 저희 일가 가족 중에 입원을 해서 약을 투여받으면 건보가 적용이 되는데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병원이 암에 대한 그 뭐라 그럽니까 신약인데 네. 그 건보 적용이 입원하면 되는데 암 환자도 입원 잘 안 시켜주는데 지금 입원해서 오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예전에 그 태광 이호진 회장 예. 병 보석돼서 나와서 뭐 떡볶이 먹고 술 먹고 이러다가 언론 맞아요. 저희 JTBC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재수감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강 그 이호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진단서를 뗀 게 아산병원이었어요. 그때도 네. 난리가 났었었죠. 아산병원의 그 태광 이호진 회장을 풀어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그분이 바로 이번에 김건희도 입원을 시켜줬다는 제보가 현지 있어서. 의사의 제보가 왔어요. 우선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제가 이제 예. 뭐 정확히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의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갔다고 스스로 여러 의사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측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와 가깝다라는 의혹을 받는 그렇죠. 의사라다라는 네, 이분은 거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좀 직위가 있는 임원급의 이제 아산병원에서도 어떤 보직을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분이 태광 이호진 회장 그 병제 보석과도 관련이 돼 있고 말씀드렸지만 입원에도 도와줬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신질환 만약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력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은 게 있어야지 한 번 딱 간다고 제가 저 그렇네요. 우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다고 예. 입원시켜주지 않잖아요. 예. 아주 오랜 기간 있어야지 되는 거고 회사에서 6개월 휴직을 하려고 해도 한 3-4차례는 그게 그 통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보통 회사 사람들이 그 쉽지가 않죠. 제 주위에도 기자들도 예. 정신질환 그것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도 휴직을 하려고 한 3개월간 내 질병휴직 해야겠다고 하면 한 번 가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가고 예. 그 약물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들 자체가 정신과 의사 자체가 처음 왔다고 해서 딱 얼굴 보고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예. 최소한 몇 개월 이상 나를 봤을 때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황제 입원이잖아요. 황제 입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면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황제 보석에 도움을 진단서를 발부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까지 일거에 척결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조차 그분도 너무 특혜 우울증이었어요? 아닙니까? 네? 그분도 누구요? 이호진. 이분은 뭐 지병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암인지 아니면 암 비슷한 거지 지병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사를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나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예, 했는다는 그러니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가 보석이 허락됐다. 하지만 말씀처럼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드는 것이 목격돼서 보석 결정에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분도 휠체어 타고 출석했던 사진이 또 네. 유명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우울하다는 거잖아요. 우울하겠지. 어떻게 안 우울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무려 16가지고 어느 것 하나 관여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3특검이 언젠가는 연대회의를 해야 된다. 아. 연석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로 다 수렴될 수밖에 없는 이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을 옥죄어오고 그동안 얼마나 뭐 즐겼습니까? 뭐 리투아니아 같은 데 가서는 면세점을 통째로 그냥 자기가 다 휘젓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게 면탈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우울하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우울하다고 해서 소환조사 안 하고 우울하다고 봐주고 나 못 나간다고 해서 형편 봐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범죄자들 대체로 우울하겠죠. 예,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네. 안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무슨 그 의사의 소견이 있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은 출석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검이 이런 국민적 정서를 잘 고려하면 지체 없는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후반부, 예. 중후반부에 소환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초 조사를 다 해놓고 그래서 시간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제 병원에 있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은데요. 대형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어떤 질병도 2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은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 후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1주 후에 나올지 예. 2주를 더 버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특혜를 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의사도 그 그럼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지 근데 않습니까? 이제 항상 그 의사들이 아무리 뭐 중범죄를 저질러도 나와서 의사면허를 회복하는데 뭐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럼 금방 회복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JTBC였을 때 보도를 했는데 만삭 임산부 자기 아내 임산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그 수감된 의사가 있어요. 예. 세브란스 인턴이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곧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가석방 요건이 돼. 그러면 곧 나오면 이분이 이제 자기 의사 면허를 복구해 달라고 회복할 취소가 수도 됐으니까 있다. 취소됐으니까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예. 마약을 나서 그 환자 내연 관계에 있던 환자를 사실상 그 사망케 한 의사도 될 뻔했어요. 근데 아. 저희가 마침 취재할 때 아.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취소 면허 그러니까 취소를 취소해 달라라는 예, 예. 건데 될 뻔했는데 원래 한 2-3번 정도 거절하다 세 번째 계속 줬더라고요. 아. 마침 저희가 그때 보도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법 개정이 됐죠. 아, 언론 법규 역할이 때문에.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언론이 예, 역할인데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다시 의사를 하게 하면 안 되죠. 내부에서 지금 정치 의사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좀 큰 스캔들 또 다른 심지어는 추가적인 혐의가 될 만한 특검의 사안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좀 별건이긴 한데 예. 검사도 의사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건데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의사 면허가 있으면 뭐 살인에 준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봐달라라는 게 이제 의사협회 등의 요구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 줄 거냐 저는 이제 공공의 입장에서 판단을 이제 예. 해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제작진들이 또 그 해당 의사 말씀하신 분 찾아가지고 봉지욱 기자님한테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그건 중입니다. 뭐 지금 말할 수 없고요. 예, 유구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더 확인을 거쳐서 이제 실명하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될 네. 것인데 아무튼 정말 아산병원에 중국인 환자 되게 많거든요. 중국인 그렇게 싫어하면서 거기 왜 갔을까? 그렇잖아요. 얘들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자들은 심지어 저희 기자한테도 중국인이냐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반론 받을 때 너 중국인 아니야? 막 이런 애들인데 그 아산병원 중국인 환자 되게 많습니다. 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해가지고 근데 거기 왜 갔을까?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거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갔겠죠. 서울대 가고 세브란스 가고 뭐 삼성병원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어느 누가 그걸 사실 그렇게 해주겠어요. 너 그 위험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해줬겠죠.
한번 봉지욱 기자님이 추가 취재물들을 기대하도록 아니요, 하고요. 그거는 뭐 할 게 많아서 취재하지 않고 그냥 그런 제보가 있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취재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근데 사실 요 사안만이 아니라 또 지난주부터 돌기 시작했던 이야기는 이 평택과 관련돼 있는 김건희 일가의 이슈가 있고 그게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이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두 분의 레이더에 좀 걸린 게 있습니까? 주말 사이에 저도 이렇게 뭐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뭐 어떤 특정 언론사가 세게 취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조만간 보도는 된다고 하는데 오. 마늘 사이에 뭘 껴왔는지도 확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마늘? 예, 예. 뭐 마늘 얘기가 나오던데. 아. 예, 근데 장아찌 껴온 거 아니에요? 뭐 장아찌.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됐고 홍사훈 선배는 직접 뭐 그 취재를 하러 가기도 했었다. 평택으로요? 예, 라는 야.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게 뭐 딱 떨어지는 기사는 아니어서 보도는 못했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조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취재 중이어서 다 옮길 수는 없는데 여하튼 뭐 그 회사가 그 언론사가 빨리 기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저는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얘기다라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명수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써가지고 화제던데. 걔는 그 친구는 이제 법적인 그 위험을 다 피해서 쓴 거죠. 김건희 그리고 양귀비 6글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머리를 잘 써요. 자기는 뭐 아무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평택항에서 뭐 양귀비를 그러니까 마늘을 수입하면서 양귀비를 껴온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인천세관 마약 사건도 있고 예. 지금 평택항 마약 사건도 있고 뭐 세관들이 뭐 적발했는데 덮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덮었으면은 특검으로 수사하면 진짜 간단하게 나오긴 할 텐데 굳이 마약 수입을 왜 하지 그 집안이 자기들의 그 전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로 주가 조작이나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건강보험을 빼먹거나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의 방법에 어떤 불법이 있었다면 그냥 제 생각에는 범죄 동기 측면에서 내가 꼭 보호해야 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덮어줘야 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사건이 되려면 예. 그 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걸로 이익을 보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예. 잘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인데 예.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때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이것도? 건데 이제 예. 마약 사건인데 덮어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족 패밀리가 아닐까. 패밀리. 근데 사실 이 사건 이제 백혜룡 경정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게 예.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아마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상설특검으로 예. 수사를 하기로 해서 특검이 임명되면 아마 곧장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느닷없이 또 그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나서서 백혜룡 경정이 덮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 손떼라 뭐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그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뭐 또 정리해서 리포트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걸- 상황에 대한 정리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만든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아마 기자들 사이에 조금 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게 그 증좌들이 예. 이제 확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전직 관세청 퇴직한 직원. 예.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 농수산물 이제 유통 회사를 만들고 이제 그 회사에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탈세 등으로 뭐 빼먹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최순실에서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게 되게 많은데 예. 복잡한데 근데 종합해서 여기에서 뭐가 딱 떨어지는 게 나왔냐 아직은. 이거는 기자들이 취재로 확인하거나 밝히기는 어려운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혜룡 경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약 특검이 들어선다면 거기에서 수사하게 되면 뭐 관세청 직원들 세관이 뭐 결합이 된 건지 실제로 그 뭐 예컨대 김건희 일가나 예. 뭐 최순실 일가가
뭐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이나 이제 개입이 된 것인지 뭐 그러면 네, 국내에도 시골 가면 많이 그 있고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래요? 막 자랍니다. 그냥. 자라면 거기 문제가 되면 제가 그 마약 수사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냥 거기를 다 불태운대요. 적발이 되면. 아 그래요. 그럼 예. 이제 그 불태웠을 때 그 냄새를 맡고 싶은 사람들이 근처에 와서 그걸 아 태우면 거기 약간 중독되어 있는 네, 사람들이 그게 그쪽으로 연기에도 온다고요. 환각 성분이 있대요. 어떻게 알고 가? 아 무슨 범죄도시 영화 그래갖고 범죄도시 같은 그 이야기가 참 냄새를 다 끝이 같이 맡고 없네요. 있는 예. 그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아, 근데 상식적으로 원식물을 수입했을까 만약에 마약을 하려고 했으면 완성품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힘들게 그걸 갖고 와서 마약이란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그 과학 아닙니까? 그 순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순도가 몇 프로냐, 90%냐, 80%냐, 70%냐짜리 가격도 다르고 그 효능도 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가져와서 그거를 여기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까 과연? 그러게요. 완성품을 얼른, 사오지 그냥. 예.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백혜련 경정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처음에 어쨌든 김찬수 영등포 서장을 네. 필두로 해서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세게 핸들링을 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약 수사를 세게 하고 사실상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이 백혜련 경정을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못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그 세관이 움직인 동선들을 확인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예.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기보도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예. 규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선라이즈 사건까지 같이 된다면 예. 그러면 추가로 인지 사건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정말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진짜 근데 범죄도시도 너무 아니고 많아. 정말 사건이 너무 한두 개가 많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런 우울해, 얘기 진지하게 우울할 하는 수밖에 상황 없어. 자체가 이 취재하는 기자들도 우울해요. 예, 진짜 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나라가 네. 어떻게 운영됐던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들어먹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의 YTN 인수 과정도 저는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예,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 있다.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예.